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전 의원께서. 저는 진짜 우리 정치가 과거에 아쉬웠던 장면들로부터 배우는 게 참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상상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이게 괴담이다. 뭐 옛날에 광우병 때도 그러지 않았냐, 사드 그 성주 참에도 그러지 않았냐 하는데 그때도 이제 쭉 돌이켜보면 물론 제가 봤을 때 좀 과한 음모론적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를 미리 그 국민의 불안을 제대로 잠재우지 못한 정부 여당의 탓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 정부 여당이 만약에 차라리 그냥 뒤로 물러나서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 거니까 IAEA 보고서 나오면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 모여가지고 뭐 심포지움을 하든 토론회를 하든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대로 정치 논리를 앞세우지 않고 과학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좀 물러나 있는 자세를 보였다면은 저는 국민들이 훨씬 더 신뢰하셨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근데 무슨 뭐 이상한 뭐 먹어도 된다는 교수 불러가지고 하고 뭐 수조물 퍼먹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이거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IAEA 보고서가 나오고 우리 정부 입장이 나와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과학적인 논란만 놓고 보면 조금 걱정이 좀 과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되게 그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던 거는 그런 거예요. 폭발할 때 그때 솔직히 많이 나왔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오염수에 가지고 있는 방사능 농도라는 게 사실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전문가들 얘기는 저는 설득력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너무 답정너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좀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보다는 한 세대를 건너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 불안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의 이 불안함을 정부가 좀 보듬어 안고 충분히 그 불안함을 같이 해소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본의 관방장관이나 총리가 할 법한 얘기를 우리 정부에 있는 정부의 관료들이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그걸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고 오늘 갤럽 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6% 이상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굉장한 정도의 지금 불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지만 실제 뭐 연한 오류라고 하죠. 노렘이나 뭐 우럭에서 세슘이 뭐 굉장히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고 또 암에 걸린 그 오류들이 지금 뭐 드러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우리는 삼면이 바닥이다 보니까 어류도 많이 먹고 또 해조류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전체 뭐 전 세계적으로 아마 어류나 해조류를 가장 많이 먹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 불안함을 그냥 무슨 괴담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그 불안함에 근저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주고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점에서 공감 지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켜주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참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태평양 연안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지금 IAEA 보고서를 사실상 거의 다 뭐 채택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국면으로 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수산물의 섭취가 굉장히 많은 국가고 또 그런 부분 매우 민감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도 약간 좀 이 적정한 스탠스를 잡기가 어려운 것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내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위험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또 그만큼 우리 수산물에 미치는 어떤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야당에서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 지금 일본한테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물론 저도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일본 험한 말을 쓰려는 것도 아니고 네. 일본에서 지금 강제징용 위안부 지금 배상도 안 하고 있는 네. 마당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입는 손해를 전적으로 제대로 배상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성에 대한 너무 과도한 이 좀 걱정을 불식시키면서 좀 차분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동시에 있어서 뭐
좀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제가 봐도 조금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AEA 보고서 자체가 여러 가지 결함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결함이 있고 우리 국내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몇 가지 대목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건 들을 만한 대목입니다. 가령 다액종을 여과할 수 있는 알프스라는 그 여과기가 고장났을 때 그것들을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배출이 오염이 된 상태로 배출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IAEA는 확정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고 또 지금 IAEA 그 자료라는 게 대부분 다 일본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 방류 문제와 이것이 안전하지 않느냐의 과학적인 현재와 같은 검증의 수준에서 이 두 개를 연결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네. 게 IAEA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IAEA 보고서 자체가 방류를 용인해 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그러면 방류를 하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없느냐? 다른 대책이 있거든요. 충분히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이걸 방류하지 않고서도 다른 대책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본은 그걸 선택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만약에 다른 방식을 썼을 때는 뭐 농산물이나 수산물들을 해외로 수출할 때 이 WTO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들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오염수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입증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수산물이나 농산물들을 해외에 수출하고 만약 그 국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WTO에 제소를 해가지고 강제로라도 그거를 수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정치적인 내용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인데 우리 정부가 그거를 일본의 그 선택을 마치 용인해 주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네, 이제 그 IAEA의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이제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요약을 해보자면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게 가장 드라이한 그렇죠. 내용이죠,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거는 빼놓고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국제망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썼어요. 좀 조금 과하게 갔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하게 간 건 맞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IAEA가 실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데도 뭐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라고 우겼다가 또 뭐 이상한 얘기 나오고 자꾸 그러시는데 IAEA가 실제로 이제 그 핵의 안전한 사용 이런 걸 증진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완전 뭐 순수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점은 저도 뭐 당연히 공감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핵과 관련한 어떤 그래도 국제적으로 가장 인증된 국제기구라는 건 맞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제기구의 장이 우리나라를 방한했을 때는 네. 어느 정도의 격을 갖춰가지고 대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설령 그게 해당 정당의 어떤 입장과 좀 잘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랬던 것이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막상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당시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도 이게 일본이 자기 주권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정의용 안보실장이었나요? 네.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 IAEA 보고서가 이제 나오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승인됐는데 완전히 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실제 집권하면 그거 이상으로 얘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인들도 집권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민주당에서 좀 과하게 이렇게 좀 문제 제기하는 모습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도를 넘어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를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비판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난리를 그렇습니다. 쳤죠. 네. 난리를 쳤고 그때 이제 정의용 장관이 외교부 장관인 시절이었는데 네, 그 당시 거는 이제 넘어가고 네. 이번 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야기 이제 해주신다면. 이런 거죠. 그때 요구는 뭐였냐면 우리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을 하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도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주당이 이제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 제기의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 IAEA의 지금 사무총장이라 하는 분이 북한 핵 위협이 더 위험하다. 뭐 그런 식의 정치적 발언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발언의 순수성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과학적 검증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좀 밟으면 좋겠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부족하고 IAEA가 정책으로 오염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다른 국가의 경우를 좀 보면 이제 홍콩 정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오염수를 방류하면 네. 즉시 수입을 차단하겠다,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좀 아쉬운 점이 당연히 그러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 정부는 용인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제 수입 수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그거를 막은다 해버리면 WTO 제소로 가버릴 거거든요, 일본이. 네네. 그럼 우리가 그거를 디펜스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그 명분을 쌓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은 뭐 수산물이나 농산물들을 수입을 안 할 것이고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수입을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지켜질 수 있는 방식이 지금은 많이 무력화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실제로 지금 후쿠시마산 그리고 후쿠시마 인접 지역의 수산물 저희가 수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진작 WTO 제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최초 패널에서는 일본이 승소를 해서 이제 수입 재개가 되느냐 했는데 저희가 항소 패널에서는 네. 저희가 오염수 방류 이전에도 이미 승소를 해놓은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홍콩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 그 부분은 오염수 요소를 빼고도 지금 수입을 막을 수는 있는 상황이다. 다만 WTO의 결정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오염수 배출 여부와 다르게 이미 토양이라든지 인접 지역에 방사능 오염을 고려해가지고 수입 금지 조치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시간에 그렇게 변경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빠르면 다음 달 뭐 이렇게 방류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더라고요. 네. 유일한 변수가 이제 일본 내에서의 여론 변화 그리고 중국과 홍콩 당국의 어떤 그런 강한 이렇게 그 자세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반대 여론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기시다 정부에서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어쨌든 활용하기 위한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시다의 정치력을 보여주고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방류 시점들을 막 늦추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갑자기 이제 WTO의 입장이 변경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국제관계라는 게 굉장히 냉정해서 이게 마치 공인되고 우리 정부도 인정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게 되면 그냥 저는 영향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그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부가 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기시다 총리 만나가지고 사실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할 때 이제 우리 국내 과학자들이나 이제 전문가들도 좀 참여해가지고 사실은 이거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요청을 한 것이고요. 기시다 총리는 뭐 워낙 또 외교 구단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확답은 하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씩 어느 정도의 참여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일본이 강행하는 걸 사실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IAEA에서 뭐 실사하고 뭐하고 할 때도 보면 중국 쪽에서도 참여를 했었는데 중국 쪽에서 사실 맹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일본이 하겠다는 걸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네. 한 가지만 더. 네. 최근에 이제 현수막들 보면 몇 개 눈에 띄는 게 일본의 힘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변호를 하시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대목에서 섭섭해할 것 같아요, 정부 여당에. 글쎄요. 뭐 저는 뭐 판단이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은 저는 아마 우리 이제 대통령실이나 외교 당국에서 국익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또 일본과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든지 또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처럼 후쿠시마 관련한 수산물들의 수입이나 아니면 뭐 어떤 방류를 강하게 반대했을 때 결국 정부가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우리 사실상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민들께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됐을 거다. 근데 이런 아이템을 이제 정치학에서는 투 레벨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상도 있지만 자국 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와 또 정부와의 또 협상의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그 협상이 아무리 국익을 위한 협상이라 하더라도 국내 수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아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고 또 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 그 할머니들의 네.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일 외교를 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치 내가 그 구국의 결단으로 그 일본과의 협상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이 문제가 이대로 끝나지 않고 두고두고 국민들이 심판하기 위한 시간이 다가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